네, 덴토피아님, 오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나의 아저씨님, 현명님도 어서 오시고요. 봉섭님, 윤양님, 김소희님, 펩시님, 제수건님, 이사벨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강력한 태풍이 중국으로 가다가 방향을 갑자기 틀었다고 하는데요. 요즘은 태풍도 워낙 바닷물이 따뜻해서 위력이 아주 강한데, 우리나라로 안 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1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월의 첫날입니다. 8월 1일 하트미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자, 우선 어제 미국 시장은 무난했습니다. 딱히 뚜렷이 볼 건 없었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을 용인을 했는데 그에 대한 특별한 반응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일본 증시가 당일에는 장중에 한때 2.6% 빠지기도 했다가 어제는 다시 강세를 보였고요. 중국도 경기 침체로 부양책을 내놓는다 그래가지고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 엔화는 사실은 그 금리 인상이 사실상의 금리 인상 용인이 어떻게 보면 환율 하락 요인인데 엔화 강세 요인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아직은 그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나 등등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80%가 실적이 호전됐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소위 말하는 골디락스 과열도 아니고 침체도 아니고 상당히 좀 뭐랄까 따뜻한 뜨뜻미지근한 좋은 경제 흐름이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치를 둘러싼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은데 오늘은요 제가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오랜만에 고객 예탁금을 제가 한번 점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주목하셔야 되는데 예탁금이 그동안 보면 한 49조에서 54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번 지난 7월 20일부터 확 증가하는 대로 돌아섰네요. 그래서 항상 이게 우리가 고객 예탁금이 중요한 게 이게 주식을 살 실탄입니다. 그래서 예탁금이 이렇게 증가하면 시장이 그렇잖아요. 수급의 논리인데 수요와 공급인데 지금 예탁금은 이 수요가 증가할 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데 보니까요. 지금 7월 20일부터 증가세를 보여서 6거래일 동안 예탁금이 7조 이상 증가했네요. 요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조 정도 증가했다면 시장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기초가 탄탄한 좀 쉽게 밀리지 않은 그런 장세다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고 그래 좀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자, 근데 요 얘기는 여러분 좀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타임폴리오라고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 참 잘하는 회사입니다. 꾸준히 잘해온 회사예요. 특히 서브프라임 때, 2007년 서브프라임 때 이 회사의 펀드는 오히려 100% 이상 수익을 내가지고요. 굉장히 군계이라, 실력 있다. 사실 이랬는데, 이번에요, 대표 펀드가 타임폴리오 위드 타임 펀드인데, 이게 지금 죽을 쓰고 있네요. 최근 1개월 하면 7월이잖아요. 그 7월에 워낙 많이 펀드가 한 8% 까먹었다, 한 달에 8% 까먹었다는 건 엄청 많이 까먹은 겁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연초 이후는 수익률이 마이너스 들어갔다. 이렇게 주식 잘하는 자산운용사가 왜 이랬을까?
뭐 그 내막은 우리가 일일이 알 수는 없지만 타임폴리오는 대표적 롱숏 펀드, 롱숏이 뭐냐면요. 그 공매도도 치고 주식도 사고 뭐 돈 되는 거는 다 한다. 뭐 이런 개념인데요. 그러면 지금 장이 좋은데 문제될 이 숏이겠죠, 숏. 그래서 우리가 그 공매도 잔고를 보면요. 6월 말이 아마 5조 9천억인가요? 59조인가요? 59조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가 이게 한 70조 이상까지 증가했다가 지금 다시 60조로 줄어들었어요. 결국은 7월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네. 7월에 결국 요 일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우리 내막은 알 수 없으나 얘기되는 걸로는 에코프로 등을 공매도를 쳤다가 이렇게 깨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란 얘기도 있고요. 그 내막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근데 이렇게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럴 수가 있겠구나. 왜냐면 이 집은 숏을 많이 치는 거니까.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주식 투자가 참 어렵다. 참 어렵다.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잘 하는 회사도 욕고를 당하는 거를 볼 때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면 막 뭐 종목들이 막 올라가는 거 보지만 사실은 손해보기 십상인장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면 보통 이런 펀드들이 롱숏이란 게요. 업종으로도 그래요. 2차 전지를 숏을 쳤잖아요. 공매도를 쳤으면 이제 반대 개념이랄까 상대에 있는 예를 들어 반도체다. 이런 쪽은 다시 롱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도체는 사면서 2차 전지는 숏을 치고 이런 전략도 많이 쓰거든요. 물론 지금 타임폴리오의 펀드 지금 내막을 알 수는 없으나 이랬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동안 반도체가 좀 강했잖아요. 이런 거는 타임폴리오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나의 포지션, 2차 전지 포지션이 숏가 정리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롱 포지션도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롱숏 펀드의 특성상.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애매하다는 거죠. 반도체도 애매하고 지금 DDR5도 이제 시장에 본격적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침투를 하고 있고 HBM3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낸드죠. DRAM 쪽은 지금 괜찮은데 낸드는 이쪽이 참 힘든 게 왜냐하면 키옥시아도 있잖아요. 일본의 키옥시아도 있고요.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중국의 양적 메모리도 왜냐하면 랜드는 미세 공정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나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쌓아 올리는 거니까 양적 메모리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걸 랜드를 생산하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업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결국 치킨 게임이 벌어져서 죽기 살기로 한번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는 지금 하반기에도 낸드 플래시를 중점적으로 감산을 하겠다. 물론 디램도 감산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될까 이랬습니다. 참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반도체도. 거기다가 이 롱숏 이런 흐름들까지 있어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크게 보면 2차 전지와 소부장이 주거니 받겠니 하는 흐름은 좋으나 참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속에서 지금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드렸잖아요. 쌍봉을 만들 거다. 왜냐하면 이 지금 에코프로, 금양 이런 데는 어떻게 보면 좀 그 광신도 같은 분위기, 종교 같은 분위기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워낙 유명한 유튜브가 지금도 그래서 엊그제도 또 7월 27일, 28일 여기 타이거 미래에셋의 타이거 2차전지 소재 펀드에 각각 1억씩
탔다. 이러니까 또 여기 개인 투자자들 300억 이상 자금이 몰렸어요. 그래 지금까지 보면 7월 13일 날 타이거 ETF가 상장이 됐는데 7월 31일까지 여기에 순유입된 금액이 4,209억이다. 네. 아마 우리나라 ETF 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크게 증가했을 거예요. 미래에셋은 뭐 세일즈에 스케일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돈이 몰려들면 당연히 기계적으로 또 관련주를 사게는 그래서 참 제가 저는 뭐 물론 그 뛰어난 분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좀 증권계 30여 년 경험 원로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이 좀 과하게 움직일 때는 좀 이성을 찾으세요. 주식이 올라갈 때는 좋지만 빠질 때는 겁납니다 하면서 좀 이렇게 진정시켜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불을 붙이네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따르는 분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여기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간다 그 생각은 저는 뭐 안 합니다. 여기서 쌍봉을 만드는 과정이 아니냐 하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30여 년 겪으면서 특정 종목을 계속 하는 소위 말하는 주포라 그럴까요? 결국 그 종목이 망하더라고요. 그 겪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2차 전지도 아마 쌍봉을 만들고 저는 꼬꾸라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싶고 그렇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도 참 지금 뭐라고 좀 하기는 쉽진 않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애매한데 중요한 거는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은 지금 예탁금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은 상당히 힘이 있다. 쉽게 밀장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업종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상승 종목 수도 보면요. 이 영향이 지난 7월 14일부터 미래에셋이 7월 13일 상장한 이후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정말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보시게 특히 7월 23일부터는요. 네, 매일 1000종목이 넘었어요. 코스닥이.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는다는 거는요. 하루에 코스닥이 1.5%에서 2%는 기본으로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월 25일 같은 코스닥 지수가 1.1% 올랐지만 실제로는 한 2% 빠진 장이 2% 이상 빠진 장이에요. 그런 상황을 겪었어요. 우리 겪어봤지 않습니까? 정말 참담하고 근데 그 절정이 7월 26일 날 그 절정이 펼쳐졌죠. 그래서 상승 종목이 유가적 우세 46개, 코스닥은 100개도 안 되고 하락 종목은 1455조. 이게 당일 발표치하고 며칠 있다가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455종목이 사상 최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원래는 1480개로 제가 기억했는데 1480개는 사상 최대입니다. 하락 종목 수가. 어쨌거나 거의 사상 최대급 하락 종목이 나올 정도로 7월 26일은 완전히 뭐 거의 시장이 이승을 잃어도 단단히 이런 흐름들 광풍이 날 불었는데요. 네, 그래서 거의 다른 종목들은 거의 투매.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드렸죠. 옛날에 제 기억에는 2000년대 초반입니다. 핵심 블루칩 장세가 불어가지고요. 삼성전자, SK텔레콤, 그 다음에 삼성화재, 그 몇 종목 빼고는 거의 전 종목이 하한가 비슷하게 들어간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생각날 정도로. 그래서 이런 점이 항상 변곡점이 됩니다. 자, 그 이유는 보니까 상승 종목이 1000개를 넘네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어제 같은 지난 이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 이틀 동안에 에코프로, BM 금양 이런 5총서가 올라도 상승 종목 수가 기죽지 않았고 어제도 개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좀
줄어들면서 움찔하다가 결국 1000개 이상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5총사가 쏠림 현상이 발생해도 나머지 종목도 기죽지 않는다. 네, 시장이 그렇다면 정상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배경의 큰 힘은 예탁금의 증가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겁내는 거는 자제하고 적극적으로 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막 2차 전지도 애매하고 반도체도 애매하고 그래서 업종으로 더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또 지금 어닝 시즌 아닙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에 초점을 맞추고 좀 적극적인 대응을 종목에 초점을 맞춘다면 좀 편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움직이는 종목들도요. 자, 예를 들어 바이오다 하면 지금 유한양행의 제가 오스코텍 유한양행 얘기는 참 여러분께 많이 설명을 드려서 이제 귀에 딱지가 앉았을 건데 유한양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상승하는 배경이 뭐 유한양행이 뭐 물론 실적도 좋아졌지만 실적 가지고 이렇게 오를 정도는 아니고요. 레이저 티닙 얘기가 있습니다. 레이저 티닙과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아미반타마 이 병용 임상이 그동안 학회에 계속 임상 결과를 그동안 데이터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게 최종 결과가 10월에 학회에서 발표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국내에서도 레이저티닙에 대해서 라자란 이름이죠. 1차 치료제로 이제 허가도 받고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제가 항상 어떻게 오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 바이오 지노미트리 요 정도만 바이오는 보십시오. 제가 늘 강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네. 요즘 제법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근년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이건 개별 재료라 봐야 되겠죠. 예탁금이 좋으니까 이런 재료 움직임도 등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적은 실적대로 또 움직이고 그렇게 본다면 뭐 자동차 부품들도 제가 볼 때는 특히 SL이나 서현이와 같은 실적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 또 그동안에 좀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보조가 거의 이제 상투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아직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자동차도 실적 보전주들 좀 봐야 되겠고 조선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적이 개선 추세에 있고 지금 선가가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조선도 대신에 후판 가격은 좀 안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업종들도 괜찮은 것 같고 또 지금 뭐 이미 많이 올랐습니다만 변압기기들, 전력기기들 관련주들도 실적 보전과 함께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뭐 2차 전지다, 뭐 아니면 소부장이다. 이렇게 접근보다는 개별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이고 어제도 WCP 자 제가 분리막 IRA 수혜주로서 제가 이제는 분리막과 예전에는 이제 분리막 별로 안 좋아했던 거 아시죠? 근데 IRA 계기로 제가 시각을 완전히 바꿔버렸죠. 전해액 그래서 분리막은 특히 WCP가 제 자료 보셔서 알겠지만 SK I 테크놀로지도 있지만 WCP가 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WCP는 어느덧 10만원에 86,000원. 그래서 어제 나온 얘기는 2분기 실적은 무난했습니다만 이제 삼성의 SDI에 공급하는데 여기 보니까 북미 지역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포함되어 있더라. 삼성의 SG와의 공급 계약을 보니까 당연히 IRA 때 미국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강조드리지만 2차 전지는요, 몇 종목만 좋은 게 아니라 업종 전반이 좋습니다. 업종 전반이 좋은데 특히 이제는요,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이 좋아요. 그동안은 제가 계속 강조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다 좋잖아요. 전제 위에서 누가 더 좋냐 얘기를 한다면 영업이익 높은 역이 좋죠. 분리막, 전해 이런 분야들이 양극재 이런 것보다 훨씬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양극재는 기껏해야 5%에서 7% 이상의 영업이익률이 나기 힘든 사업이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맨날 하반기에도 그 양극재 쪽은 실적이 뭐 별로 거다는 전망이 나온 이유가 금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워낙 원자재 비중이 높기 때문에 금속 가격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분리 막 이제 그 다음에 어제 전에 얘기했던 엔캠인데요. 엔캠이 어제 공시가 하나 났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공시인데요. 엔캠 보면 타법인 출자 지도 계획서 TDL 참 우리한테 조금 낯선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자료를 제가 찾아봤던 자료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전고체 전지에는 기술력이 국내에서 거의 선두권이다. 이런 뉴스들이 많고요. 그래서 전고체 전지가 당연히 고체 전해질이죠. 그래서 제가 전해질 가지고 다들 좀 헷갈린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렸는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4대 요소로 하면 양극재, 음극재, 그 다음에 분리막, 전해, 액질인데 이걸 전해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때 전해질이라 하는 분의 생각은 액체 전해질도 있고 고체 전해질도 있지 않느냐 할 때 그 전해질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해질이 그런 상위 개념도 있고요. 아니면 리튬 염으로도 씁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리튬 염은 좀 하위 개념이잖아요. 리튬 염과 용매 여기를 해야 전해액이 되잖아요. 리튬 염은 전해액의 가장 핵심 소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해질 이래버리면 아니 고체 전해질과 액체 전해질을 포함하는 그 상위 개념인지 아니면 리튬염을 의미하는지 그게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글을 읽다 보면 헷갈려 버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때의 전해질은 상위 개념이죠. 그래서 고체 전해액은 액체 전해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캠은 이 양쪽을 다 아우르는 회사가 된다. 이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서 호재를 작용할 것 같아요. 이런 흐름들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라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엔게임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고요. 하반기부터는 얼티엄 셀즈, LG와 GM이 공동으로 배터리 공장 여기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전해액을 공급을 한다. 왜냐? 이제 이쪽도 보조금 받으려면요. 중국 거, 지금까지는 캡캠 걸 썼거든요. 이제 이거 쓰면 보조금 못 받으니까 바꾸는 거죠. 등등을 가면 이제 분리막이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는 전해액이 강세를 보일 시점에서 이런 재료가 터졌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도 공매도 많이 쳤는데요. 요거 아마 코피가 터질 것 같아요. 자, 그와 관련해서는 이렇고요. 2차 전지 중에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한국증권TV하고 녹화한 거를 지금 유튜브에 올렸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뭐 엔캠, 뭐 중앙 DNM 이런 또 리튬염, 전해액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아직은 여전히 오총사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는 어제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막판에 한번 확 흔들렸지 않습니까? 네. 막판에 이게 한번 확 흔들려 버렸거든요. 이때는 시장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주더라고요. 심지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영향 요소가 남아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업종 구분 없이 고루고루 좀 종목 위주로 접근해도 될 만한 예탁금 환경이다. 그래서 지금은 예탁금을 볼 때는 시세의 연속성이 나올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바이오면 바이오
실적 호점쯤은 실적 호전주, 2차 전지면 2차 전지,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소부장도 종목별로는 차이가 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쪽 장비는 이렇게 어쨌거나 지금 HBM3에 숟가락을 얹어 있는 장비 위주로 대응하는 게 여타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유진테크, 뭐 원익 IPS 이런 전공 정도 봐야 된다 하는 애널리스트 글도 봤습니다만 저는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뭐 관심 범위를 확대할 건 아니고 핵심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대신에 지금 낸드 같은 걸 생산량을 줄이면요. 예를 들면 이 중에는 월덱스라든지 아니면 TSE 이런 종목은 낸드향 비중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한테는 월덱스란다. TCK, 네, TCK란 TSE 이런 회사들은 좀 불리한데 그런 얘기는 또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생산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재 이런 것보다는 HBM 관련된 장비 위주로 그리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네요. 네이버가 24일이죠. AI를 발표한다 하니까 네이버 같은 주식도 지금 또 관심이 어제부터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그래서 035420인가요? 네이버가 이런 흐름도 있다. 네이버가 움직이는 것도 어제 그래서 네이버 관계사 알체라 이런 적도 어제 안 가셨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화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5초 후에 일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